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가 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고맙다며 김영선 공천은 선물이라 해 이렇게 얘기한 녹취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실 본질은 핵심은 이게 정말 의혹이 사실이냐 이 부분인데 그 핵심에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박정화 스팟에서 뉴스들 하나씩 짚어드리고요, 현안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손병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손목원입니다. 네. 자, 어제 뭐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녹취가 명태균 씨 녹취가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전화 상태가 잠깐 고르지 못했죠. 지금 괜찮네요. 자, 조금 이제 울리는 것 같은데, 자, 공천 8일 전 통화가 공개가 됐다. 통화 내용 공개가 됐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제 한 4개 정도 매체에 통해 가지고 네, 5월 10일 이제 재보선 공천 발표 전후해 가지고 한 3개 정도의 발언이 잇따라 나왔어요. 3개 정도 발언. 예. 네, 날짜 소개해 드리면은 네, 5월 1일 날에는 오늘 여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내 음, 고마움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했다. 네, 그러면서 자기 선물이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 그러면서 음, 이제 김태균 씨가 강희경 씨에게 입 조심해야 된다. 보완을 당부했고요. 입 조심하라. 예, 5월 9일 날 이때쯤이면 이제 아마 미래한국연구소 쪽에 계시는 분들끼리 다 김영선 공천으로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가 돌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강희경 씨가 먼저 이제 김영선에게 이제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영선 씨가 무슨 축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직 모른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음, 정해졌는데 아하, 대외적으로 모른다고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주지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뭐 그리고 지금 예, 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공천 확정되고 나서 이제 선거 앞두고 난 시점에서는 이제 앞날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 당시에 이제 경남 선관위원회에서 이 미래한국 연구소 대표를 이제 조사하려고 하니까 음, 이 선거법이든 정치자금법이든 하여튼 금전거래 때문에 뭔가 좀 걸릴지도 모른다. 그런 네, 상황에서 혹시나 명태균이나 그 김태열 당시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도왔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일이 그르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혹시 공천 사기 한 것으로 잡이게 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하, 이거를 보면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좀 하여튼 명태균 씨와 같이 거래를 하는 것들이 좀 장래에 좀 문제가 음, 될 거라는 소지가 있다는 거를 좀 본인이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네, 좀 얘기들이 쭉 다발적으로 나오는데, 네, 원래도 그랬지만,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 특히나 이 부분에서 아예 안 하는 걸 봐가지고는, 어쨌든 좀 직감적으로는 이분이 좀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예 일체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게 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뭐 김영선 의원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좀 위험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걸 판단했을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이런 워딩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시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입단속을 하고 좀 몇몇 음, 사람들끼리의 어떤 보안만 지켜지면은 네, 이 어떤 선거법 공소시효 같은 것도 지나고 좀 문제가 해결될 거로 봤는데 아. 좀 이런 리스크가 나중에 터질 거라는 거 아마 당시에는 미처 생각 못 하셨겠죠. 이렇게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몰랐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 공개된 녹취를 쭉 들어보면은 좀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이른바 공천 개입, 뭐 이제 공천 장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의혹이 더 짙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마 그 뉴스토마스가 아마 제일 처음에 보도할 때는 네, 뭐 윤석열 대통령 말을 전하면서 본인은 이제 김영선이라고 했다. 음,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그 발언만 가지고는 이게 공천 개입을 한 건지에 대해서 약간 좀 긴가민가한 시점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 당시의 발언도 이 일련의 어떤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 이분들이 얘기하는 대화 중에 한 파트였던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얘기 자체가 그냥 툭 지나가다 이제 푹 튀어나온 말은 아니었다. 그런 아하. 부분 가지고 이제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이번이 또 지금 두 번째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계속 예, 나오고 있죠. 22년 공천 관련해 가지고는 네.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그냥 좀 검찰에서도 그냥 흘려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음.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자 근데 사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 야당에서는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된다. 검찰 수사, 창원지검에서 하는 수사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이게 여론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혜경 씨의 녹취 또 새로운 녹취가 등장하고 있고 또 11월 1일 강혜경 씨가 또 이제 국회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그냥 덮고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 기자는? 이게 제가 아마 뉴스토마토 보도 초기에부터 나왔던 얘기가 네. 강희경 씨도 이게 어느 시점인가 명태균이나 김영선과 대화를 자동 녹음으로 해놔가지고 음. 몇천 개가 이제 쌓인 거를 이게 다 확인해보고 하나하나 터뜨리는 게 아니라 네. 그때 이게 뉴스토마토 보도 나오고 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걸 확인하면서 하다 보니까 음. 지금 이게 어떤 계산 없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도 좀 많은 어떤 파일 같은 것도 이제 쌓여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뭐 공무원이든 뭐든 상대적으로 지금 창원지검 같은 경우 그동안에 수사를 몇 개월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음. 그런 어떤 증언이 계속 튀어나오고 네. 수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좀 디커플링은 좀 당분간은 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파병돼서 쿠르스크에 이 배치가 돼 있다. 뭐 이 임박했다. 전투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우크라이나전 참담관 파견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국회 동의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뭐 지금 뭐 파병도 PK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빼고는 북한의 파병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고 네. 여기에서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북한군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수집을 해야겠다, 동향을 좀 파악했다는 그런 계산이 정부로서 있는 것 같아요. 음. 다만 현재로서는 이 파견단을 보내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네. 얼마 전에 이제 신문 보도에는 일면에 뭐 직접 북한군이 이제 생포될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 요원이 신문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 그럴 경우에는 뭐 사실 뭐 국내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음. 국정원이 뭐 피의자를 고문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고문 기술을 뭐 전 세계 전수라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대표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우크라이나에 정부 파견단을 보내는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음. 국민들 우려도 큰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이게 이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 국민들의 목소리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또 우리 쪽에서 이제 참관을 하든지 또 음. 우크라이나 작전이 어쩐지로도 영향을 줄 건데 그렇게 네. 되면은 당연히 또 북한에서도 우리 쪽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도 않을 거고 러시아도 음. 마찬가지일 것이고 네. 최악으로 상황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한반도에 어떤 유사한 상황이 났을 때 그동안은 좀 이념이 다르다고 판단했던 이제 북한이랑 러시아가 합세해 가지고 아. 공동으로 군사행동을 했을 때 네. 이게 뭐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주시하는 분들이 북한에서 잘못 쏜 무슨 핵폭탄이라든가 미사일이 세계전쟁으로 비유화되는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나라 뉴스에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는 부분에서 좀 이 뉴스들을 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잠깐 보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내일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보수 브랜드를 발표한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어제도 뭐 현장 간담회를 하면서 네. 이 보수의 실질적인 가치로서 이제 강강약약이고 보수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음.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게 아니라 네. 이거 본인의 앞으로 어떤 보수의 진로를 좀 드러내는 새로운 브랜드로서 기자회견에서 정식으로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음. 예, 강강약약,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한다 이런 것들인데 네. 이제 이게 그냥 보통 이게 이런 멋들어진 말들을 이제 대표가 되면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본인 얘기대로 실제적인 구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강한 사람하고 맞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강한 사람한테 강하게. 당대표로 이제 직선으로 됐지만 어쨌든 네. 당내에서 지금 의원들이라든가 그런 숫자에서도 비주류고 음. 무엇보다도 이제 거의 이제 여권에서 모든 것을 장악한 이제 대통령하고 지금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강강약약이 이걸 음. 표방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본인도 그냥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그런 하나의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이거를 앞으로 한동훈이 어떻게 밀고 가느냐, 이 음음.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항상 지적을 받고 있지만은 뭐 국민 눈높이라는 발언도 그렇고 말은 정말 뭐 열심히 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천이 정말 있느냐, 행동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아마 뭐 내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아마 그 얘기를 네. 하면 또 이게 좀 집중적으로 아마 기자들한테도 앞으로 뭐 할 거냐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그러면은 또 내일은 또 어떤 어젠다를 내는지 한번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강한 사람의 강한 모습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과연 이번에 면담할 때 모습을 보면은 전혀 강한 모습이 아니라서 글쎄 이 벌써부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좀 말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할 것 같은데 내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설명을 할지 기자들이 또 날카롭게 물어봐 줄지 내일 기자간담회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오늘 아침부터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손병환 기자와 함께 뉴스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